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제 전 경남지사가 됐군요. 경남지사가 이제 아마 금명간 재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른바 이 지금 문제가 된 이 킹크랩, 드루킹과 킹크랩, 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그 댓글 조작 이런 거를 무려 인정된 게 판결문에 보면 4,400 몇만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지금 수감이 되는.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량 역할을 해오던 이 사람이 구속 수감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적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후계자로 삼는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되지 않겠는가, 어떤 지역적 득표력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왔었는데, 이 드루킹 사건으로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이제 본인이 앞으로 6년 9개월간, 그건 무슨 얘기냐면 77일간 구속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풀려났는데, 풀려나고 나서 이번에 징역 2년을 받았으니까 남은 기간을 채워야 되고요. 그 채우고 나와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9개월간 피선거권이 없다. 물론 이제 누군가 어느 대통령이 사면을 해준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다시 또 피선거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 친문 적자가 없어짐으로써, 그러면 앞으로 친문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라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수라는 사람에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뒷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현직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9개월 남짓 뒤에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라는 그 지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김경수라는 정치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친문들이 모여서 왜 민주주의 4.0이라는 거 구성한 적이 있었죠. 이때만 해도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런데 그만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 4.0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해서 한번 그 관련 기사를 찾아봤더니,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이죠. 6월 23일 날 무슨 세미나 한 게 있더군요. 세미나에서 청년 조직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이냐 이런 거 토론하고 그랬던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친문 후보를 만들어내느냐 이건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세론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치고 올라와서 오차범위 내에 혼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까지 지금 돼 있고, 그래서 이 민주주의 4.0은 무슨 세미나 모임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이제 의미 없는 모임이 됐죠. 그러면 친문들은 현재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지금 민주당 내에 친문계가 압도적 다수인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서로 각자 도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 살 길 찾아서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진영에 보니까 우선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의 광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 기반을 대부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지금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김성환, 이해식 의원 등 구 이해찬계라고 이렇게 분류되던 그런 친문 의원들도 이재명 캠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런 거고요.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민형배 의원, 이 사람은 캠프 전략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서 친문들의 꽤 많은 숫자가 이재명 캠프에 지금 가 있습니다. 워낙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세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진영, 거기에도 청와대를 거쳤던 사람들이죠. 정태호, 윤용찬 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4.0에 있는 박광원 의원, 여기는 언론계 출신이죠. 이 사람도 지금 거기에 가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도 친문들의 상당수가 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거기에만 있느냐? 또 그건 아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진영에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뭐 정무수석 출신인 강기정, 전병헌 뭐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현직 의원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인사들이 꽤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합치면 결국 친문들은 여기저기 각 캠프로 흩어졌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뭔가 그 차기 경선주자 그쪽 줄에 서서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겠다. 뭐 이런 거로 보이는데 이게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 어차피 지금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 아니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이낙연 모두 친문 주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중에 앞서 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를 보면 잘 아시지만 자, 2017년 문재인 후보와 경선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갈등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해경군 김씨 사건으로 강성 친문들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금 아직도 그 앙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 이재명에 대해서 비토를 하는 강성 친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지사가 극복해야 할 과제죠. 그러니까 여하튼 이재명 지사는 친문 주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친문의 상당수를 흡수해서 있지만 원래의 의미의 친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면 2004년에 새천년 민주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세력은 열린우리당이라는 걸 집권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그런데 탄핵을 주도한 거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이었거든요. 근데 이낙연 의원은 당시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에서 노무현 탄핵,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당신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이 입장을 밝혀라. 근데 본인은 어차피 이게 노무현 탄핵에 대한 표결은요 무기명 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어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낙연 의원은 나는 반대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당은 찬성을 했거든요. 탄핵을 주도한 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끊임없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 그 다음에 2006년 2월 22일인가 보면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이낙연 의원입니다. 그때 노무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연설, 그건 아직도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재인 정부가 아니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그거 다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강성 친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던 이낙연 의원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뭐 친문 주류인 것처럼 자처하고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친문 주류 아니고 한 사람은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친문 주류와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뭐 제3지대 머무는 누군가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 친문은 그 뭐 명백하게 패족의 길로 가는 거죠. 그때부터 아무도 나는 친문이었다는 그 과거 그 본인의 전력까지도 이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완전한 패족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권 재창출이 돼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 그럴 경우에도 친문은 완전 뭐 어차피 이재명 지사의 본질은 친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친 이재명계가 그때는 이제 당의 주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장요 아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그건 이제 10월 중순쯤에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정이 된다면 지금은 친문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노골적인 차별화는 안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제가 예상컨대 그 10월 중순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여하튼 이재명 대통령 후보 또는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 친문 또는 친노라고 하는 계보는 더 이상 한국 정치사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대통령이 됐다. 정권 재창출이 돼서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지사보다는 다소 나을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낙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당시 이낙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주류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에도 이 사람은 어차피 친문 주류는 아니니까 그렇게 된다면 친문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자, 친문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지금 그 친문 적자를 잃은 셈이 돼버렸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재수감이 곧 될 테니까 잃은 셈이 돼버렸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패족이 되는 길로 가는데 자, 정권 교체가 되면 물론이고 정권 재창출이 돼도 그 유력한 정권 재창출 그 주자들이 결국 친문 주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본다면 친문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의 하나의 계보는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적자가 사라짐으로 해서 함께 패족의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잘 아시지만 2007년 노무현 정부 말기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친노에 대해서 패족 이런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그 패족이 2008년 그러니까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을 거치면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활을 했거든요. 그 부활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친문 패족의 길은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그러한 무슨 계기가 있기 전에는 부활도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그 재수감되는 이 사태가 한국 정치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친문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첫 장, 매우 중요한 첫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친문이 뭐 부활할 계기도 거의 없어 보이고 뭐 또 뭐 정치라는 게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친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아마 10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민주당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단어 자체가 사라질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친문의 정치적 미래 전혀 없다. 지금부터는 내리막길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오늘 그걸 분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